한국이 무료 대중교통을 시행한다고요? 24년 전 IMF 위기 때 고생하던 그 가난한 나라가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무료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유럽 전체를 뒤흔든 이 놀라운 발견,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독일 민영교통협회 회장이 저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함께 소통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시정연구원에서 20년째 교통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믿기지 않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한국이 무료 대중교통을 한다고요? 24년 전 IMF 위기 때 고생하던 그 가난한 나라가 말이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보았습니다. 혹시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요. 뉴스를 자세히 보니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범위가 놀라웠어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청소년이 노선버스를 무제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린이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급행버스, 심지어 공항리무진까지 무료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혼잣말이 나왔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베를린 대중교통 1회 이용료가 3유로, 하나로 4,000원 정도 되는데 말이죠. 학생 할인을 받아도 월 81유로예요. 그런데 한국은 아예 무료라니요? 제 동료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헬레나, 설마 가짜뉴스 아냐? 한국이 그렇게 부자 나라였나? 저는 한국의 무료 교통 시스템에 대해 연구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프랑크 밀러 독일 민영교통협회 회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약속을 잡는데 그날은 급작스럽게 찾아왔죠. 헬레나, 잠깐 얘기 좀 하자. 한국 연구는 그만두는 게 어때? 우리 협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려고 하는데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 연구를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프랑크는 평소 제 연구에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24년 전 기억이 떠올랐죠. 2000년 겨울 서울 지하철역에서 본 학생들의 모습 말입니다. 교통비를 아끼려고 몇 정거장씩 걸어 다니던 그들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무료 교통을 한다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크의 수상한 태도와 함께 말이에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프랑크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헬레나,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정책을 연구하는 건 시간 낭비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럽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제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오히려 그의 반대가 제 의심을 키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4년 만에 다시 한국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무엇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프랑크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를 막으려는 걸까요? 분명 그 뒤에는 제가 모르는 큰 그림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24년 전 27살이던 저는 서울대 교환연구원으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였죠. 그때 한국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제가 본 한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연구실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민수라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에 와서 연구하고 또 밤에는 과외를 하러 다녔어요. 교수님, 저희는 지금 힘들어도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와 지금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그 어려웠던 한국이 정말 무료 교통 시스템을 할 만큼 발전했단 말인가요? 프랑크의 태도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한국의 무료 정책이 유럽에 퍼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프랑크의 전화통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무료 교통이 유럽에 퍼지면 우리 업계는 끝장이야. 반드시 막아야 해. 이런 식의 대화였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민영교통업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속셈이 보이기 시작했죠. 다음 날 프랑크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헬레나, 내 연구 주제를 바꾸는 게 어때? 프랑스 교통 시스템 같은 걸로 말이야. 한국은 너무 멀고 자료도 부족하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굳어졌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24년 전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던 그들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과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그 궁금증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진실을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프랑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24년 만에 다시 만나는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난 학생이 있었어요. 김민수, 2000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 대학원생이었던 그 친구였어요. 이메일로 이번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청했는데 고맙게도 흔쾌히 수락해줬습니다. 그때 민수는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매일 연구실에 제일 먼저 와서 마지막에 나가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IMF 위기로 모든 게 어려웠는데도 연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죠. 이메일 답장 내용은 독일 뉴스에서 박사님이 제주도 무료 교통 정책에 대해 연구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민수는 현재 한국 교통 정책의 놀라운 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사님이 2000년에 보셨던 그 불편한 교통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통합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고 환승 할인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요. 박사님이 그때 지적하셨던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됐어요. 현금 결제로 인한 불편함, 긴 대기줄, 복잡한 요금 체계. 이제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도착 정보도 제공되고 지하철역마다 무료 와이파이도 터지죠.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어요.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무료 서비스 천국이 됐어요. 전국 모든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일일 평균 538만 명이 급식을 받습니다. 전체 학생 대비 99.9%라니 거의 모든 학생이 무료 급식을 받고 있죠. 급식 운영 경비만 연간 4조 9천억 원입니다. 이게 다 시민들을 위한 투자예요. 24년 전 박사님이 보신 가난한 학생들이 이제는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점심을 굶던 학생들이 이제는 영양가 높은 급식을 매일 먹고 있어요. 민수의 이메일에는 구체적인 성과도 담겨 있었어요. 서울시 대중교통 만족도가 95%를 넘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율도 90%가 넘어요. 박사님이 그때 제안하셨던 접근성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민수가 보낸 초대장이었어요.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에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오셔서 한국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2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박사님이 꿈꾸셨던 이상적인 교통 시스템이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사무실에 퍼지자 프랑크가 급하게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헬레나가 한국에 직접 간다고? 이건 안 돼. 한국 사례가 유럽에 퍼지면 우리 업계는 끝장이야.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이젠 정말 프랑크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죠. 단순히 학술적 관심이 아니라 제가 한국의 무료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와서 유럽에 알리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다는 건 반대로 한국에 정말 놀라운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민수의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어려웠던 한국이 정말 이렇게 변했을까요? 무료 급식에 무료 교통까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프랑크의 압박과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연구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이끌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명감 말입니다. 24년 전 제가 만났던 그 희망 가득한 젊은이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냈는지 꼭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동료들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한국 지하철의 해외 평가를 찾아보니 놀라웠어요. 2016년 트립어드바이저에서 한국 관광객이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로 서울 지하철 타기를 선정했더라고요. 2013년 영국 BBC는 서울 지하철 포지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평가했고 미국 CNN도 서울 지하철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지하철 시스템으로 소개했어요. 이런 평가들을 보니 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 불편했던 지하철이 정말 세계 최고가 됐다는 건가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출발 직전 프랑크의 최대 방해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헬레나,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겠어. 그리고 독일 교통부에 내 연구가 편향적이라고 보고하겠다. 정말 위기였어요. 연구비가 중단되면 제 커리어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죠. 프랑크는 계속 협박했습니다. 베를린 시정연구원 원장에게도 이미 경고했어. 네가 돌아오면 보직에서 해임될 수도 있다고.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한국에 가는 게 맞을까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계속 쉬었나 봐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의 한국인 남성분이 제 모습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괜찮으세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저는 독일어로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이 놀라며 독일어로 답하시더라고요. 독일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혹시 독일에 사시나요? 네, 베를린에서 20년째 살고 있어요. 오랜만에 고향인 한국에 가는 길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고 저는 한국인에게 궁금했던 점을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요즘 한국이 많이 변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 갔을 때가 2000년이거든요. 그러자 그분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아, 2000년이면 정말 오래전이네요. 한국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저도 가끔씩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연구하려는 것들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프랑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꼭 제대로 된 연구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2025년 1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나라인가 싶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놀라웠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즉시 접속되더라고요. 24년 전에는 인터넷 카페를 찾아다녀야 했는데 말이죠. 지하철에서도 서울 시큐어라는 와이파이에 바로 접속됐어요. 통합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자전거까지 모든 환승이 무료였어요. 2000년에는 지하철과 버스를 따로 계산해야 했는데 지금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실시간 정보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열차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가장 놀란 건 접근성이었어요. 지하철역 88%의 승강장에서 출구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정말 모든 시민을 배려한 시스템이었어요. 민수와 재회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사님 놀라셨죠? 이게 다 공짜예요. 시민의 당연한 권리가 된 거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24년 전 제가 본 한국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교통비를 아끼려고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둘째 날, 오후에는 민수가 추천해준 서울시청 근처를 구경했어요. 그런데 시청 앞 광장에서 무료 공연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서울거리 예술축제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니 한 시민이 말해주더라고요. 이거 매주 열려요. 시에서 예술가들 지원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공연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다니. 게다가 공연 옆에는 무료 체험 부스도 있었어요. 전통 한지 만들기, 캘리그래피 체험까지 모두 무료였습니다. 한국은 이게 다 공짜? 이런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제공한다니.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그런데 진짜 감동받은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공연을 보던 중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는데 한 할머니가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대학생이 자기 우산을 씌워드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저기 카페에서 잠깐 비 피해요. 모셔다 드릴게요. 학생의 뒷모습을 보니 할머니께 우산을 씌워드리느라 한쪽 어깨가 이미 젖어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었고 그 따뜻한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심을 보니 왜 이런 훌륭한 무료 서비스들이 가능한지 알 것 같았어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문화가 바탕에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에는 민수와 함께 동네 주민센터에 갔어요. 박사님, 한국의 진짜 무료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주민센터에서는 정말 놀라운 서비스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무료 컴퓨터 교실에서는 70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계셨고, 옆 강의실에서는 무료 요가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무료 공구 대여소였어요. 드릴, 망치, 톱까지 웬만한 공구는 다 빌려주더라고요. 그때 주민센터 직원이 말해줬어요. 우리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일이에요. 굳이 사서 쓸 필요 없는 건 빌려 쓰시고 모르는 건 배워가시고 그게 진짜 시민 서비스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무료 문화는 단순히 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진짜로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걸 말이죠. 셋째 날, 민수와 함께 제주도에서 온 교육청 공무원을 만났어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제주도 무료 교통 정책의 실제 성과를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박사님, 저희 제주도 청소년 무료 교통 정책 시행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 폭력이 30% 감소했거든요. 정말 의외였죠. 교통 정책이 학교 폭력까지 줄인다니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 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청소년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든 거예요. 집에만 있지 않고 건전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도서관도 자주 가고 체육시설도 이용하고요. 김 과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려줬어요. 청소년 도서관 이용률이 45% 증가했고 체육시설 이용률도 38% 늘었어요. 무료 교통 덕분에 접근성이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행 청소년도 줄어들고 학업 성취도도 올라갔어요. 이때 민수가 추가로 설명해줬어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경제 효과가 정책 예산 3억 5천만 원의 10배인 30억 원이었어요. 청소년들이 무료 교통 시스템 덕분에 자유롭게 이동하며 지역 상권을 이용하니 자연스럽게 소상공인들도 활기를 되찾게 되었어요. 민수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의 정책이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클 줄이야. 그때 제 핸드폰으로 프랑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헬레나, 지금 당장 독일로 돌아와. 유럽 민영교통협회 긴급회의가 열렸어. 당신 때문에 큰일 났다고.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프랑크가 계속 설명하더라고요. 네가 한국에서 보내는 보고서들이 유럽 언론에 퍼지고 있어. 독일 교통부 공무원들이 한국 사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룩셈부르크와 프랑스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한국 모델이 유럽에 퍼질 수도 있다고. 유럽 민영교통업계의 연간 수익이 하나로 약 290조 원이죠. 만약 한국식 무료 공공교통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 이 거대한 시장이 위협받는 거였어요. 프랑크는 더욱 협박조로 말했어요. 헬레나, 우리 협회가 독일 정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내 연구비는 이미 중단시켰고 베를린 시정연구원 원장에게도 경고했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그때 민수가 제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박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프랑크와의 통화 내용을 설명했죠. 그러자 민수가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실을 연구하는 학자를 이렇게 협박한다고요? 함께 있던 민수의 교통정책과 동료들도 모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 과장이 정말 분개하더라고요. 박사님,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네요. 외국에서 우리 정책을 연구하러 와주신 분을 이렇게 대한다니요. 박 주임도 놀라워했어요. 사실 저희도 신기해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특별한 거였다니까요.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내용들 정말 의미 있어 보여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온 마을이 힘을 합쳐서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았잖아요. 가난했던 정부에서 시멘트 같은 기본 자재는 지원해줬지만 실제 노동력과 설계, 시공은 모두 주민들이 직접 했거든요. 그 정신이 이어져서 IMF 때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었고 지금은 그 공동체 정신이 정부 정책이 되어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24년 전 박사님이 보신 어려운 한국이 지금은 이렇게 변한 거죠. 박 주임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제 할머니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1970년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빨래터도 만들고 마을회관도 지었대요. 정부에서 자재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주민들이 품앗이로 했다고요. 김 과장이 힘주어 말했어요. 외국 학자가 우리나라 연구하는 걸 누가 막아요? 우리가 적극 도와드려야죠. 박사님, 포럼에서 당당하게 발표하세요.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공무원들의 정의감과 자부심을 말이죠.
새마을 정신부터 이어져 온 함께하면 된다는 정신이 지금의 놀라운 공공서비스를 만들어낸 거구나 싶었어요. 이런 직원들이 있었기에 이런 훌륭한 무료 문화도 가능했던 거죠.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 당일 아침, 프랑크에게서 마지막 경고 전화가 왔어요. 헬레나,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발표하면 정말 내 커리어는 끝이야. 독일로 돌아와서 사과문을 발표하면 모든 걸 없던 일로 해주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프랑크, 연구자로서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의 협박에 굴복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포럼 시작 직전 독일에 있는 동료 마리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헬레나, 큰일이야. 프랑크가 독일 언론에 내 연구를 부정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선전에 속았다고, 객관적이지 못한 연구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그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교통업계 매체에도 기고문을 보냈대. 내 연구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들로 가득해.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마리아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리아, 고마워.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야. 끝까지 해낼게. 포럼장에 들어서니 긴장감이 돌았어요. 혹시 프랑크의 언론 플레이가 이미 참석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베를린 시정연구원의 헬레나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제 연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위기였지만 지금 한국에서 본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50년간 이어져 온 공동체 정신의 결실입니다. 놀랍게도 참석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프랑크의 언론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한 독일 정책 담당자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헬레나 박사의 연구는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생생한 증언들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아닐까요? 전 세계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포럼 후 많은 유럽 정책 담당자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말이죠. 아무리 기득권 세력이 막으려 해도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정책은 결국 퍼져나간다는 걸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프랑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 연구는 오히려 더 주목받게 됐죠. 독일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본 한국의 기적, 공짜가 아니라 투자였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어요. 제 긴급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한국의 무료 공공서비스는 21세기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였습니다. 독일 전체의 한국형 통합교통카드 도입을 추천했고 디지털 통합 플랫폼과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어요. 한국 전문가를 초청하는 기술 이전 프로그램도 건의했습니다. 민수에게 보낸 답장 이메일에서 이렇게 썼어요. 민수 씨, 24년 전 당신들이 보여준 것은 위기가 아니라 도전 정신이었군요. 한국인들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미래를 준비했고 그 결실이 지금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네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1970년대 가난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 정신으로 마을을 일궜고 지금은 그 정신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료 공공서비스로 꽃피웠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개인의 편의와 공동체의 이익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혜를 보여줬죠.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1970년대 새벽부터 저녁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한 여러분의 그 값진 땀방울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적 같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심은 새마을 정신의 씨앗이 50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료 공공서비스로 꽃피었어요.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젊은이들이 교통비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공짜 문화, 세계가 배워야 할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델입니다. 가난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 한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독일의 한 박사가 깨달은 한국의 위대함,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하신 한국의 따뜻한 공짜 문화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